네, 2021년 증시 전망,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또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한 해 동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3천을 만든 건 개인이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커지면서 신규 상장주를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IPO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증권 리서치센터 최종경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주, 뭐 새내기주 아니면 기존의 굴뚝주 아무튼 그냥 다 삽니다. 다 사. 네.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작년에 또 IPO 시장이 뜨거웠어요. 네, 네. 맞습니다. 2020년도에 상장 기업 수는 70개를 기록했는데요. 요거는 2019년보다 4% 줄어든 수치지만 공모 규모가 4.7조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35% 크게 상승하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 6년째 IPO 시장이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2020년은 무엇보다도 전년 대비 35% 의미 있게 반등한 공모 규모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0개 전후의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이제 대한민국 그 상장 시장의 기초 체력 정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SK바이오팜과 빅히트 같은 단일 공모 규모가 1조 원에 달했던 소위 대여급 기업들이 귀환을 하면서 이렇게 큰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2020년 상장 기업 수가 70개, 70개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여급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주식 잘 못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SK바이오팜이라던가 또 카카오게임즈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청약을 많이 하셨는데 3년 만에 이런 대여급 기환이었다고요? 네, 정확히 3년 만이 맞고요. 2017년도에 ING생명, 넷마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된 이후에 2018년도와 19년도에는 네. 이렇게 단일 공모 규모가 큰 대여급의 상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3년 만에 기환이 정확히 맞고요. 시장 전반적인 공모 규모 반등하고 또 하나는 연중에 IPO 펀드 등의 시장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선순환 효과를 이끌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대여급들이 돌아오면서 개인들의 관심도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2020년 시장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모가 대비 신규 상장주의 주가 수익률 반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전망케 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공모가 대비 상장 후 주가 수익률 평균이 60%대를 기록하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2013년하고 14년 이후에 다시 찾은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IPO 시장이 우리나라 IPO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한 2015년 이후에 첫 고점으로 기록된 숫자입니다. 네. 그래프를 확인하시는 것처럼 2014년도의 고점을 보다도 더 높은 주가 수익률 평균이 2020년도에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 신규 상장주들이 안정적인 공모가가 확정됐다는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상장했던 특히 그 바이오 기업들의 군을 중심으로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도 큰 요인이 됐습니다. 주의할 점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은 공모 주식수나 공모 규모 등 시장이 풍성하다고 해서 주가 수익률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IPO 시장은 굉장히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이 나면은 자금이 몰리면 또 공모가가 올라가서 비싸지고 깨지고 분산되고 다시 싸지고 수익 구간으로 이어지는 이런 순환 효과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2020년도의 높은 주가 수익률은 2021년도의 높은 주가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주의하고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7년도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이후에는 없다가 작년에 빅히트 엔터,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청약 시장의 열풍을 다시 불러일으켰는데 그럼 올해 그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대여급 IPO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대형주가 갖는 의미는 네. 그 절대적인 크기뿐만이 아니라 이 IPO 시장이 개별적인 수익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개인들과 기관들에게 확보하느냐의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2020년도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과 빅히트의 상반된 주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중심의 견조한 주가 수익률이 기록이 되면서 시장 자금 유입이 지속됐던 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대여급들의 상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1년에 시장의 주연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여급들은
일단 청구서를 접수해 놓고 지금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SK케미칼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의 SKIET, 그리고 게임업계 최대어라고 불리는 크래프톤이 준비 중에 있고요. 원스토어부터 시작되는 SKT의 자회사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로 이어지는 그 카카오 계열사들의 상장도 올해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대 최대 공모 규모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LG에너지솔루션 등도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대 최대 공모 규모가 예상되는 LG에너지솔루션.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는 크래프톤 기대하고 계신 시청자분도 계시는데요. 기업명만 들어도 그 기업이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럼 신규 상장 기업 수나 공모 규모도 올해도 역시나 클까요? 맞습니다. 올해도 호황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상장 기업 수는 전년 대비 10% 상승한 77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연간 70개에서 80개의 신인의 등장은 우리 시장의 뭐 기본적인 체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공모 규모인데요. 저는 7.8조 원,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숫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신규 상장 기업 수는 70개에서 80개대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네. 공모 규모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7.8조 원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재 기준 상장이 예상되는 대형 기업들이 올해 모두 상장하지 않더라도 역대급 공모 규모의 시장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70개에서 80개대의 기업 수가 유지되면서 그 계단 공모 규모도 2018년을 저점으로 반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붉은색 막대기로 표현된 부분이 대여급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의 공모 규모고요. 네. 회색 부분으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대여급들의 공모 규모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여급들의 공모 규모가 전체 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이나 19년은 대여급의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전체적인 막대기가 좀 작았었는데 작년부터 다시 시작된 대여급의 귀환으로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7조 8천억 원의 공모 규모를 예상하셨는데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여급 기업들의 시총만 따져도 그걸 넘어설 것 같거든요. 좀 약 8조 원은 보수적으로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사실 연초에 보수적인 전망치가 맞고요. 네. 연초에 제가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 연내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연내 모두 상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장이 잘못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올해 상장 안 하고 내년에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의 뭐 일정이라든지 전략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은 역대 최대 공모 규모가 예상되는 LG에너지솔루션은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전망치에 넣지 않았습니다. 내년 전망치에 넣을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연초에 전망치를 내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너무 보수적인 전망치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인데 네. 전망치를 제가 고치지는 않는데 연중에 이 질문이 몇 번 바뀝니다.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요라고. 네.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또 어느 정도 공모 규모를 또 기록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님께서는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전망치에 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현재 1월 분위기는 어떤지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활기를 보여주는 가운데 작년 한 연말쯤에 상장한 3-4개의 주들을 향해서 그냥 묻지마 투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언급하셨던 것 중에 그 신규 상장주들은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약간 투자의 묘미 같은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기능을 시장에서 적절히 회사가 녹아들게 되면은 결국에 본질 가치로 이제 이렇게 밸런스를 잡게 되는데 네. 그 구간에서 다들 높은 변동성을 좀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1월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연초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수요 예측을 신규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그 2016년부터 20년까지 그 5년간의 평균치를 보면은 매년 1월은 4.6개 정도의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1월은 현재 13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배가 넘는 거죠. 거의 3배 가까운 숫자가 수요 예측 진행되고 있고요. 심지어 다음 주는 한 주 동안 수요 예측이 6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슈퍼위크가 연초부터 지금 발생했습니다. 2020년 말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그 상장 예정 기업 리스트들을 보면은 이연된 기업이 56개가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2021년에 청구서를 새로 접수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상장하는 기업이 56개가 넘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연말 연초 이연된 기업 수는 작년 이맘때 제가 계산했던 게 23개였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올해 시장이 평년보다 얼마나 강한지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연초보다 뜨겁고 뭐 한 주에 6개 기업의 상장이 또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1월에 수요 예측하는 기업이 한 13개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의 상장 예정인 삼성전기의 자회사인 솔루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삼성전기의 솔루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흐름, 실적 성장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MBT, 모비익스, 와이더 플래닛으로 이어지는 이 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광고회사, 모바일 게임 회사,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일이 각자 다 달라 보이는데 네. 실제로 회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온라인 마케팅, 에드테크라는 개념으로 다 묶이는 회사들입니다. 올해도 이 온라인 마케팅과 에드테크 나아가서 AI와 빅데이터의 이슈는 지속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상장하는 것 중에 코스닥 중엔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시엔투스 성진이고요.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가까운 시가총액이 예상되는 기업인데 에어필터와 마스크의 실적 고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우수한 실적 흐름이나 필터 사업의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1월에 코스닥 중에는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솔루엠과 함께 NBT, 모비릭스, 와이더 플래닛, 시엔투스 성진까지 들어봤습니다. 올해 IPO 시장도 같이 누려보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